두 바퀴 자전거의 꿈도 도전도 다 실으실 우리 사이클리스트 김기중 씨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타고 오시는 거 봤는데 네. 다른 분들보다 약간 속도가 빠른 것 같아요. 네. 예, 아마추어 보통 그 사이클 타시는 분들이 한 20km 정도 타신다면 예. 어느 정도 속도인가요? 저는 보통 장거리 갈 때는 한 30km 정도 가고요. 네. 한 시합에서는 한 35km에서 40km 그렇게 달립니다. 어느 정도 그 에너지가 더 소비가 되는 건가요? 실제로 한 20, 30% 정도 더 소비될 것 같습니다. 30% 정도. 예, 미국 레이스 할 때는 땀 흘릴 정도로 타지는 않습니다. 이 자전거가 이번에 그 네. 미국 대륙 횡단한 그 자전거인가요? 아니면 맞습니다. 아 그래요? 이걸로 미 서부에서 동부까지 예. 다녀오신 거구나. 근데 이 자전거로 지금 그러면 전국 방방곡곡을 넘어서 이제 세계를 누비고 계신 건데 예, 이거 제가 한번 잠깐 들어봐도 될까요? 예. 이게 생각보다 굉장히 가벼운데요? 예. 저는 막 힘을 주려고 네. 했는데 이게 지금 무게가 어느 정도나 되는 거예요? 한 6kg 후반 정도 나올 것 같습니다. 6kg 후반. 이렇게 가벼워야 네. 조금 코스가 험난한 데도 다닐 수 있고. 특히 이제 산 같은 데는 무게 차이가 상당히 크게 납니다. 가격은 실례지만 대략 700만 원 정도 줬는 것 같습니다. 700만 원 정도. 자전거 타실 때 이제 착용해야 되는 여러 가지 장비들이 많잖아요. 중요한 거는 헬멧 같고요. 네. 고글도 생각보다 햇빛을 보호하고 특히 산에 들어가면 나뭇가지나 이런 것으로 눈을 보호하기 때문에 고글도 좀 필수 같고요. 그 다음에 자전거 바지. 자전거 바지. 네.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신발도 상당히 중요해요. 자전거 타시면 오늘은 유난히 또 강바람이 시원한데요. 어떤 느낌 드세요? 자전거로 타면 마음도 시원해지고 몸도 시원해지고. 사이클의 매력은 어떤 데인가요? 어떤 운동보다 가장 오랜 시간 운동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길 옆에 자연들을 느끼고 바람을 느끼고 그러면서 스트레스 푸는데 참 많은 도움을 주는 것 같습니다. 올 여름 특히 장마도 길었고요. 좀 예. 덥고 습하고 그랬잖아요. 그래도 자전거 타시는 분들이 꽤 많으시더라고요. 실제로 제가 미국에서 50도 넘는 사막도 자전거로 달렸는데요. 가만히 서 있는 것보다 자전거로 타면 오히려 더 시원한 것 같아요. 제가 발이 한 300mm 정도 됐거든요. 서울에서 부산까지 갔다가 그거를 12번 매일 반복하는 거라고. 환각, 환청, 졸음 다 경험했습니다. 제 안에 있는 얼굴을 보고 싶었어요. 얼굴이 묻혀 있어가지고. 매매 구호가 함께 앞으로였거든요. 그동안 너무 혼자 앞으로 나간 게 아닌가. 오늘 저희 인터뷰에서 구미에서 올라와 주셨어요. 네. 오늘은 차로 오셨죠? 예, 맞습니다. 네. 구미에서 서울까지 대략 갔더니 250km 정도 되더라고요. 네. 그러면 만약에 자전거로 달리면 7, 8시간 걸릴 것 같습니다. 자전거를 타시는 분들 가운데서는 굉장히 스타세요. 네. 이번에 큰 도전 끝내고 오셨죠? 네. 미 대륙 횡단 자전거 레이스. 네. 이 램이라는 대회인데 이 대회 죽음의 레이스다 이렇게 불리던데. 미국 서해안에서 저 동해 끝까지 4,800km 정도 되는 거리를 혼자 자전거로 12일 내로 달리는 경기입니다. 12일 안에 4,800km면 서울에서 부산까지 거리를 10번 정도. 한 12번 정도. 매일 서울에서 부산까지 갔다가 그거를 12번 매일 반복하는 거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평균 그 수면 시간이나 이런 거는? 수면은 하루에 한두 시간 정도. 한두 시간이요? 네. 그럼 잠이 부족하다 이런 말로는 표현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겠네요? 실제로 뭐 환청도 좀 들으시고 그러셨대. 환각, 환청, 여러 가지 졸음, 다 경험했습니다.
뭐 지금 생각해도 이게 실제인지 환각이었는지 지금도 조금 헷갈릴 정도의 그런 어떤 경험이 있나요? 제가 8일째 되는 날 좀 심각한 그게 환각에 시달렸고요. 실제로 공룡파크를 지났는데 그리고 밤에 지났어요. 그러니까 제가 차 불빛만 의존해서 타니까 그 한 번 받는 게 계속 남아서 계속 공룡이 동물 그렇게 옆에 있는 돌도 공룡 같고 나무도 공룡 같고 계속 그러더라고요. 저는 너무 사실 같아서 한국에 와서 구글로 그 구간을 검색해서 예, 일부러 진짜 그랬나 이렇게 확인했을 정도로 처음에 사막을 4개를 건넜거든요. 보통 45도, 50도 또 그런 사막을 건너는 것도 좀 힘들었고요. 2,000m 넘는 산은 한 8개, 3,000m 넘는 산은 한 2개, 1,000m 넘는 산은 제법 많이 이렇게 넘었으니까 그런 산도 변수가 됐고 그 다음에 토네이도도 만났고요. 마지막 한 30km, 제가 레이스를 끝내기 전에 30km는 한 12일을 달리고 나니까 다리에 근육이 더 이상 먹어도 힘을 쓸 수가 없고 쉬어도 회복이 안 되고 근육 상태가 그때 좀 많이 힘들었습니다. 네. 식사는 그럼 어떻게 해결하세요? 식사는 실제로 하루에 한 8,000칼로리 정도가 소모가 됩니다. 그러면 일반 성인 하루 칼로리가 2,000칼로리니까요. 훨씬 많이. 예, 하루에 한 4일치를 하루에 먹어야 되거든요. 네, 근데 시간이 없는데. 잦은 부위에서 대부분 다. 앉아서 먹을 때는 너무 이제 마시는 걸로 영양분을 섭취를 하면 안에 기능이 다 죽어버려요. 그래서 안에 기능을 살리기 위해서 그냥 씹는 거를 할 뿐이고 실제로는 영양분은 마시는 거 위주로 대부분 다 해결을 했습니다. 체중 감량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겠네요. 한 7kg 정도 빠지더라고요. 지금 그러면 조금 회복하신 거예요? 지금은 다 회복했습니다. 그 사진을 보니까 몸 곳곳이 이제 테이핑이 돼 있고 예. 또 탈수해서 누워 계신 사진도 있고 그러더라고요. 예. 네. 지금 몸 거의 다 회복되셨어요? 손발에 약간 저린 거 약간 남아 있고요. 나머지는 거기에 트레이너가 계속 몸 상태를 봐줬기 때문에 큰 후유증 없이 이제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가시기 전에 올해 초에 그 십자인대 수술도 하셨고 손가락 2개도 부러지셨다고. 예, 실제로 무릎 전방 십자인대가 끊어졌고요. 그 다음에 끊어지고 2달 만에 레이스에 복귀를 했는데 복귀한 레이스에서 결과는 1등으로 레이스를 마쳤는데 마지막 킬로미터에서 사고가 나가지고 손등에 여기 보면 이렇게 열한 조각이 났어요. 그 몸 상처예요? 잠깐 예. 보여주실 수 있으세요? 네. 몸 상태가 이 정도셨잖아요. 완전히 컨디션이 좋을 때 출발하신 것도 아니고 근데 이 램 솔로 도전을 올해 꼭 하셨어요? 예. 왜 이렇게 무리를 해서 올해? 아내도 너무 힘들어하고 또 직장에서도 좀 그럴 것 같아서 올해 무조건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었고요. 그게 확실하게 그걸 느낀 거는 제가 무릎 십자인대 수술을 하고 의사 선생님이 3개월 동안 보조기를 차야 되고 3개월 동안 자전거를 못 탈 거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는 올해 못 간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 아내한테 올해 못 갈 것 같다 얘기를 하니까 아내가 아니요 아내가 올해 아니면 못 가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오히려 야. 예, 그런데 나중에 얘기 들어보니까 아내의 심정은 가지 말라는 얘기였습니다. 올해 가라는 얘기가 아니고 당연히 못 갈 줄 알고. 이제 못 갈 거야. 그때 아내가 많이 힘들어하는구나. 안타깝게도 네. 완주하시기 전에 네. 경기가 이제 종료됐다는 통보를 받으셨잖아요. 예, 근데 맞습니다. 보통은 그럴 경우 같으면 그만 뛸 것 같은데 네. 계속 달리셨어요. 예. 제 레이스가 끝난 건 알았는데 타면서 생각을 했어요. 내가 왜 여기 와 있나? 꿈을 이루는 사람들이라는 이주민 단체를 위한 레이스도 하고 있고 강릉 자비원회가 아이들을 위한 레이스를 하고 있으니까 그 아이들한테 우리가 어떤 메시지를 던져줄 수 있겠냐 지금 멈춘다면 그렇다면 그들을 위한 레이스는 아직 남아있으니까 끝까지 한번 가보자. 그 아이들에게 꿈을 주기 위해서. 어떻게든 어려움이 있더라도 결과가 없더라도 끝까지 달리는 게 의미가 있다는 거를 얘기해 주고 싶었어요. 그리고 저도 그거를 느끼고 싶었고요.
나눔을 생각하면서 달리셨던 게, 레이스를 하셨던 게 이번이 처음은 아니잖아요. 예, 아닙니다. 재작년에 한 번 또 도전을 하셨었죠. 그때는 2인 팀으로. 네, 맞습니다. 그때는 1등을 하셨어요. 두 분이 나눠서 달려서 성과를 낼 거라고 기대를 하고 하셨었어요? 실제로 성과 예상 못했습니다. 그리고 기부를 처음 할 때도 저희가 도와준다는 생각을 하고 갔었지, 레이스를 하면서 도움을 많이 받았고요. 그래서 올해도 그 기부단체들을 도와주면서 올해도 달린 겁니다. 이영모 씨, 네. 산악인이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맞습니다. 지금 엄청 친해지셨겠어요? 형제 같이 지내고 있습니다. 형제처럼. 팀으로 나가셨을 때 하고 또 솔로로 도전하실 때는 이게 차원이 다르잖아요. 또 준비를 하려고 생각했던 시간에 또 손을 다치면서 또 손 때문에 훈련도 많이 좀 못했고 이런 것 때문에 솔로를 위한 준비가 약간 좀 부족하긴 했습니다. 그래도 마지막 한 달 정도는 일주일에 한 40시간 정도? 실제로 그 훈련량이면 우리나라 국가대표 사이클 선수들 정도의 훈련량을 소화를 했고요. 또 주말마다 거의 한 20시간씩 400km씩 600km씩 달리면서 또 램 솔로를 준비를 했습니다. 타임스테이션 그 구간 있잖아요. 네. 지날 때마다 소중한 사람들 이름을 자전거에 이렇게 붙이셨더라고요. 가족들, 뭐 제 아내, 제 아들, 부모님, 그 다음에 저하고 같이 이제 라이딩하는 클럽들, 그리고 제가 생각나는 분들, 그 다음에 지금 좀 아프신 분들, 또 제가 후원하는 단체들, 그리고 제가 또 좋아하는 멘토 같은 분들, 그런 분들을 적어서 힘을 냈습니다. 누가 제일 보고 싶으셨어요? 마지막 한 2, 3일 되니까 제 아내하고 아들이 보고 싶고 또 부모님이 보고 싶고 그러면서 진짜 내 가족이 정말 소중하구나라는 거를 그때 많이 깨달았습니다. 블로그 맨 앞을 장식하고 있는 아이요. 네. 지금 몇 살이에요? 너무 귀엽던데. 예, 지금 6살입니다. 6살. 자, 아이 6살인데 자전거 아직 타나요? 예, 아. 자전거 탑니다. 나 같은 사람으로 키우고 싶다 하세요? 예, 야, 이런 대답 나오기 쉽지 않은데. 저는 아이를 키울 때 항상 덩으로 키운다는 얘기를 많이 해요. 이렇게 제가 실천을 통해서 제가 아이가 살고 싶은 삶을 살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교육의 가장 우선으로 생각을 하고 또 물론 아이하고 많은 시간을 보내야 되겠다는 생각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블로그에 보면은 전태일을 꿈꾸는 CEO, 울트라 마라톤 사이클리스트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예요? 대학교 처음 들어갈 때 읽었던 책이 전태일 평전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상식을 꿈꾸는 세상이 참 쉽지 않구나. 현실에 대한 생각을 많이 이제 느끼게 됐어요. 그리고 지금 제가 생각하는 전태일은 그냥 상식을 상징하는 인물입니다. 자전거를 타시는 게 원래 직업은 아니시잖아요. 예, 한 15년 정도 지금 핸드폰 대리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직원들이 그래도 꽤 몇 분 계시죠? 한 12명 정도 됩니다. 그분들한테는 그러면 이제 상식이 통하는 사장님이신가요?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요. 제가 운동을 하면서 항상 어떤 대회를 맞추면 하면 되게 행복하고 성취감을 많이 느꼈어요. 그래서 직원들한테도 그런 걸 주고 싶어서 남자 직원은 풀코스 마라톤을 뛰게 했고요. 그리고 여직원들은 하프 마라톤을 뛰게 해서 작년 10월 달에 경주 동아 마라톤에 나가서 직원들이 다 완주를 하고 예, 그렇게 했던 또 그걸 하기 위해서 한 4개월 정도 계속 퇴근하고 일주일마다 한 번씩 달리기 훈련하고 그랬던 게 기억이 나고. 왕발이라고 불리시더라고요. 제가 발이 한 300mm 정도 됐거든요. 그 당시는. 지금은 280입니다. 280. 그때 발 사이즈가 300이라는 건 아니고요. 제가 자전거 시작하고 지금 20몇 킬로를 그게 뺐거든요. 근데 발도 작아지더라고요. 볼이. 예, 이제는 뭐 그렇게 왕발도 아닙니다. 네. 학창 시절에 방황을 좀 하셨다고. 예. 스스로 그렇게 평가를 하셨다고요. 예, 맞습니다. 고등학교 입학할 때 반에서 47등으로 입학을 했었거든요. 몇 명 중에요? 54명 정도 있었고, 그 중에 운동부 빼고 나면 실제로 뒤에서 한 3, 4번째 했는 것 같습니다. 형님은 실제로 공부를 잘 하셨어요. 제 반 성적보다 형님의 전국 석차가 더 좋았을 정도로 좋았어요. 형님이 이제 성적표를 이렇게 보여주실 때 저는 성적표를 못 보여주겠더라고요. 안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예, 얘기를 못 하겠더라. 그래가지고 계속 뭐 성적표는 모르고 계셨고, 결국 졸업할 때 보고 깜짝 놀라셨죠.
뭔가 특단의 조치를 취하셨을 것 같은데. 예. 부모님께서. 예. 이제 뭐 큰애는 대학교 갔고, 네. 뭐 이제 작은애 신경 써야 되겠다 생각을 하셨고요. 한 일주일 정도 해외여행을 갔어요. 비행기표 사서 그냥 아무 때나 떨어져서 그냥 관광하는 게 아니고 버스 타고 뭐 기차 타고 비행기 타면서 그냥 아버지하고 계속 얘기하는 여행이었어요. 뭐 아무 목적지도 없이 그냥 그렇게. 부자간의 단둘이 여행. 좋았던 거는 아버님이 그때 여행을 떠나시기 전에 김포공항에서 아버지가 하루에 한 담배를 2갑 정도 피셨거든요. 그래가지고 아버지의 결심을 보여주겠다 그러면서 그때부터 담배를 끊겠다고 얘기를 하시고. 실제로 끊으셨어요? 예, 지금까지도 담배를. 이야, 네. 그래, 그걸 보고 또 실제로 함께 여행을 하면서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아버님이 나를 많이 아끼는구나 이런 생각을 해서 공부를 해야 되겠다 마음을 먹었었고요. 처음에 고등학교 1년 입학하자마자 거의 12시까지 학교 도서관에 있었는데요. 실제로 이제 제가 대구에서 공부를 했는데 아버님이 매일 도서관에 오셨어요. 구미에서 대구까지? 예, 그걸 1년 동안 하셨어요. 많이 오르셨어요? 아니요. 저는 열심히 공부했다고 생각했는데 중간고사를 치니까 반에서 49등이 나오더라고요. 아버지 반응이 어떠셨어요? 그때 아버님이 보시고 내가 네 공부했는 거 안다. 그리고 정직하게 보여줘서 고맙다. 예, 그렇게 해주셔갔습니다. 예. 그런 아버님 가르침이 있으셔서 이런 지금 김기중 씨가 있는 거군요. 예, 맞습니다. 예. 미국 유학 가셨을 때는 과 수석으로 졸업하셨다는 제보도 있더라고요? 미국은 수석 제도가 없기 때문에 다만 수마큼 라우데라고 최고 우수한 학생한테 주는 그런 것들을 받았고요. 근데 실제로 네. 한번 습관이 배기니까 그 다음부터는 그렇게 또 자동으로 이어지게 되더라고요. 자전거는 그러면 어떤 계기로 언제부터 타게 되셨어요? 본격적으로 타게 되셨어요? 예, 자전거는 한 4년 전, 5년 전부터, 예, 4, 5년 전부터 탔다고. 계기가 있었나요? 실제로 제가 고등학교 때 몸무게가 계속 100kg가 나갔어요. 정말 고도비만이신 거네요? 예, 제가 어릴 때부터 공부는 못했지만은 예, 몸무게는 반에서 1등을 예, 항상 했었고 네. 실제로 고등학교 3학년 졸업할 때는 그때는 제가 대학교 가는 게 우선이어서 공부만 하다 보니까 105kg로 졸업을 했었습니다. 몸무게를 정말 빼고 싶었어요. 왜냐면 고등학교 사춘기인데 몸무게가 그러니까 여자친구도 못 만나고 제 스스로도 외모에 대한 컴플렉스가 너무 많았어요. 뭐 잘생기고 싶은 게 아니고 그냥 살을 빼고 싶어요. 제 안에 있는 얼굴을 보고 싶었어요. 얼굴이 묻혀 있어가지고 예, 그랬었을 정도로 이제 살을 빼고 싶었고 그래서 3년 동안 30몇 킬로를 뺐어요. 72kg까지 썼어요. 정말 열심히 노력하신 거네요. 예. 그런데 이제 그 대가로 제가 병에 걸렸어요. 어떤? 전신관절염에 걸려가지고요. 15년 동안 그때부터 투병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프다 보니까 운동도 못하고 실제로 그러다 보니까 살이 다시 조금씩 찌고 살은 좀 빼고 싶어서 이제 자전거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근데 자전거를 타고 나서 그게 다 없어지셨어요? 15년 동안 운동을 못하니까 땀을 흘리는 걸 해본 적이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전거를 타는데 땀을 막 엄청 흘렸어요. 한 1년 반 정도 지나니까 어느 순간 병이 없어졌더라고요. 자전거가 그러면 어떤 기적 같은 예. 그런 존재겠네요? 예, 저에게는 정말 여러 가지를 가져다 준 존재입니다. 예. 15년 동안 아프면서 거의 혼자 지냈거든요. 친구도 없이. 자전거를 타면서 동호인들도 만나고 그렇게 되면서 사회생활도 다시 하게 되고 또 실제로 사회단체들도 도와주면서 여러 가지 어떤 의미를 많이 찾았습니다. 내 인생의 선물 같은 거. 예, 너무 큰 선물이죠. 네. 웸 도전 말고도요, 산악자전거를 통한 도전도 하시고 철인 3종 경기도 꾸준히 나가고 계세요. 예. 힘들지 않으세요? 이제 40이신데. 실제로 제가 태어나서 지금의 건강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이제 또 다른 도전을 뭐 계획하고 계신 게 있으세요? 램을 이번이 마지막이라고 생각을 하고 달렸고요. 이영모 선수가 내년에 거기에 솔로로 도전할 예정하니 그래가지고 그거를 좀 제가 얻었던 경험으로 그 친구를 좀 도와주고 싶고요. 램의 구호가 함께 앞으로였거든요. 네, 함께 앞으로. 그동안 너무 혼자 앞으로
나간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많이 했고, 앞으로 혼자 가는 것보다는 제가 앞으로 덜 가더라도 함께 앞으로 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그때 얻었어요. 그 함께 앞으로 하는 그때 잠깐의 구호가 앞으로 살아가면서 하나의 저한테 좌우명 같은, 앞으로 갈 때는 가족의 행복과 또 그런 직장의 그런 것들을 같이 고민하면서 같이 나아가고 싶은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자전거를 못하게 된다면 예. 매우 힘든 시간을 보낼 것 같습니다. 아들과 두 명이서 팀을 이뤄서 같이 램을 가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그러다가 이제 네. 솔로를 하겠다고 하면 어떻게 하실까요? 말리지는 않겠습니다. 저는 램에서 정말 인생의 많은 교훈을 배웠고요. 좀 위험해 보이긴 하지만은 실제로 그렇게 위험하지 않고 좋은 인생을 배우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배움 같습니다. 나눔은 공감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냥 일방적으로 주는 게 아니고 주고 다시 또 힘을 얻고 서로의 가치를 서로 공유하고 서로를 위해서 함께 살아가는. 아버지는 말보다는 행동으로 저에게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리고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지를 보여주신 분 같습니다. 예, 아프지도 않고 건강하게, 그리고 다른 사람과 함께 다른 사람을 생각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제 모습이 마음에 듭니다. 저는 항상 인생이 램보다 훨씬 힘들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인생에서 많은 어려움이 부딪혔을 때,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 이런 고민이 생겼을 때 포기하지 말고 나를 믿고 끝까지 가보라고 격려해 주고 싶습니다. 코리아 화이팅! 2011년도에 램을 준비하면서 자전거를 제일 잘 타고 또 에베레스트를 4번이나 갔다 온 이형모라는 친구를 제가 안면도 없는데 찾아가서 같이 가자고 했고요. 램 가기 3개월 전에 교통사고를 당해가지고 가기 힘들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도 그 친구가 함께 하자고 했고, 저도 이 친구라면 한번 같이 달려보고 싶다. 기부금을 전달하고 아이들에게 우리가 달렸던 모습을 보여주고, 그 다음에 아이들과 경포대에서 자전거를 같이 타면서 인생의 전환점이 됐습니다.